자, 다음 수업을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다의 내용은 고려의 초창기 어떤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관청이 뭐뭐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중앙관청의 대표적인 것은 저번 시간에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습니다. 중앙관청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의정부와 육조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육조에게 왕이 직접 연결돼서 의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육조와 왕이 알아서 처리하는 육조직계제가 있었는가 하면, 의정부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관청인데, 그 외의 관청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몰라도 돼요. 의군부는 왕의 사법기관, 뭐 잘못한 놈, 특히 대역죄인들을 가둬두는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3사,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3사. 별표를 엄청나게 쳐놓고서 보세요. 3사.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세 곳의 관청을 3사라고 했었는데, 이 3사하고 거의 똑같은 관청은 고려시대 때 바로 대간입니다. 대간. 즉, 왕을 갈구거나, 왕이 누가 임명할 때, 혹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거부하거나, 혹은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조선시대에서는 여기 3사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사헌부는 감찰기관의 역할을 했었다. 감찰기관. 고려시대로 치면은 어사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사대. 잘못한 관리가 있으면은 잡아넣는 역할을 했었다. 그다음에 사관원은 왕에게 간쟁을 하는 역할. 즉, 왕이 뭘 잘못했으면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사관원입니다. 사관원. 원래는 얘네 둘이가 대간이었었어. 원래는 얘네 둘이가 대간이었는데, 나중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좀 새롭게 생기면서, 요게 성종 때, 구대왕이었던 성종 때야 새롭게 생기면서 3사에 같이 끼게 되는데, 홍문관은 원래는 왕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겠죠.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왕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역할을 했던, 왕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관청이 바로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관청이었었는데, 여기서 왕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걸 자문이라고 합니다. 자문. 근데 얘네가 왕한테 전하,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서 왕한테 공부를 시키겠죠. 왕한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과도 같은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얘네한테 항상 혼나. 얘네가 그래서 왕한테 숙제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왕이 뭐 잘못하면 항상 얘네는 왕을 갈구는 역할을 똑같이 사관원이랑 하거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네 셋은 항상 붙어 다니면서 3사라고 불렸고, 권력이 잘못하거나 관리가 잘못하면은 지적하고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의 역할이었었다. 서경, 간쟁, 봉박 기억나죠? 고려시대 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조선시대는 3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3사 잘 기억하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국왕이야 의정부가 있었는데, 의정부는 3명의 재상 국무총리가 모든 일을 결정해가지고 검토하는 역할을 했었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 최고관청이야. 의정부가 가장 높은 관청. 그리고 육조는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었죠. 정책을 실행한다. 그다음에 3사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3사는 언론이라는 건 말씀은 말씀론, 지금으로 치자면은 말로써 뭐라고 이제 왕한테 정치를 하는 애들, 정치질이라고 그러죠. 정치질. 니네 게임할 때 정치질이라고 그러지, 못하는 놈들한테. 그래서 언론, 전화 이거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한 관리가 있으면 잡아들이거나 걔한테 갈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로써 정치를 하는 애들이야. 말씀은 말씀론.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이런 관청들의 특징은
독재를 방지하는 거죠. 독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독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관리가 같이 정책을 결정을 하죠. 육조가 뭔가를 건의를 하면은 의정부가 검토를 하는 의정부 서사제도로 대부분은 돌아갑니다. 원래 의정부 서사제도는 세종대왕 이후로 정착이 돼서 많은 왕들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일부 왕들만 실행을 했었던 제도야.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관리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가 없어, 왕이. 뭔가를 왕이 지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서 3사가 말빨로 막 달려들어. 얘네 말 잘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었지. 특히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연. 경연은 국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야. 토론. 여기 경연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관리가 바로 여기 홍문관이야. 홍문관. 아는 애들, 여기 홍문관은 왕의 스승님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왕의 스승님들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항상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왕과 항상 토론을 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애들이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홍문관 잘 기억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고 독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정책의 가장 관청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구나. 세 번째로 3사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정책이나 혹은 관리들의 결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상소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소는 왕한테 뭐 건의문 같은 거 써가지고 올리는 거죠. 이게 고려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된 이유로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청원이야. 국민청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은 아무리 지방에 있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전화한테 글 써가지고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건 물론 일반 백성은 올릴 수 없었고 양반들, 유생은 유교 학생들이란 뜻이죠. 유교를 공부하는 양반들이면 누구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조선시대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밑에 신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조선의 중앙관청들의 제일 큰 특징이고, 두 번째, 지방관청들, 특히 지방의 행정조직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텐데,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집권이 강화됐다. 이걸 보기 전에 복습을 하나만 합시다. 고려시대 때 행정구역을 우리는 몇 도 양계라고 했었습니까? 기억나니?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우리는 몇 도 양계라고 했었니? 총 5도 양계라고 했었죠. 5도 양계. 그래서 5도는 일반적인 구역이었고 양계는 행정적인 구역이었고 양계 아래는 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되고 5도가 좀 복잡한데 5도 밑에는 군과 현의 일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향 부곡소에 사는 주민들은 좀 차별받는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했었죠. 차별받는 지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과 현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왕이 임명한 관리가 파견된 곳인 지방관이 있는 주현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있었는데, 요거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거 기억나니? 주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지방관이 없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었다. 그래서 지방관이 없었던 속현과 향 부곡소에서는 모든 일들을 그 지역의 향촌 관리인 향리들이 알아서 담당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향리들의 그 지방 동네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했었다는 것을 보고서 다시, 즉 고려시대는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파견했고 그 일부 지역을 주현이라고 했었던 거야. 주현. 요걸 기억하고 나서 다시 조선시대로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면은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군현의 수령을 다 파견합니다.
모든 군현의 수령이라는 건 지방관이야.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을 하게 되면서 아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있었던 무슨 현이 없어지게 된다? 속현이 없어지게 되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현으로. 주현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된다. 이게 마이크가 안 깨지려나 모르겠다. 주현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방 곳곳마다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모든 지방 곳곳마다 왕이 파견한 관리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방 곳곳에 전달하게 되면서 무슨 집권이 강화된다? 중앙 집권이 강화된다. 왕권이 약간은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모든 지역의 지방이 다 파견된다. 그러면은 당시 원래 모든 속현의 일들을 맡아보고 있었던 향리들은 고려시대 때는 아까 권력이 셌다고 했었지만은 이때부터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들, 수령들이 다 파견되기 때문에 향리는 자기네 동네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관을 보좌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지방관을 그냥 도와주고 옆에서 지방관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비슷한 일이다. 다만 얘네들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죠.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없는 속현에서 향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동네 일을 알아서 처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인 수령이 다 파견이 되면서 수령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수령 눈치를 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이 일원화되죠. 일원화. 아까 앞에 있었던 군현, 향부곡소, 그리고 양계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조선에서는 몇 도로 통일되냐면은 8도와 그 밑에 군현으로 통일이 됩니다. 8도와 군현으로 통일이 됩니다. 8도와 군현. 그래서 8도에 파견하는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하고 얘는 지금으로 치자면 도지사야. 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밑에 군과 현,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시나 군 정도 되는 정도의 도시에 파견한 시나 군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 군과 현의 수령을 다 파견을 하고 이 파견된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된다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안 됐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삼권 분립이 안 됐었다. 여기 보면은 조선이 총 몇 개의 도로 나뉘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도로 나뉘어지죠. 8개의 도로 나뉘어지고 이 행정구역은 지금까지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 밑에 군과 현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군과 현에는 수령을 파견을 했고 이 수령은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해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다 행사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왕이 파견한 관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본 것이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은 이겁니다. 팔도가 있었고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을 했고 얘는 수령을 그냥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도지사야. 지방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각 지역에 파견됐던 수령인데 수령은 군과 현이라고 하는 전국에 대략 한 300개 정도의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모든 군과 현에다가 다 파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부와 목이 있었는데 부랑 목은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 거야. 부랑 목은 없었다고 생각해도 돼. 몇 개 지역에만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조선의 핵심은 군과 현이야. 군과 현 그리고 밑에 면리가 있었고 이런 군과 현의 모든 일은 수령이 중심이 돼서 일을 했었고 그걸 보좌하는 것은 향리가 보좌를 했었다. 향리는 그 동네 향촌적으로 항상 있었던 관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좀 더 체크합시다. 이러한 국가가 설치한 관청들 말고 유향소라고 하는 관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방에. 이 유향소는 뭐냐면 지방 양반들의 향촌 자치기구, 자치관청이에요. 자치관청. 자치관청으로서 여기에는 지방 양반들만 모여 있어.
지방 양반들만 모여있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수령을 도와주거나 혹은 향리가 어떤 뭐 물건 빼돌리지 않는지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요 유양소 이름은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테니까는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향촌을 알아서 통치하는 관청. 그렇지 하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지방, 이거는 내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유양소는 좀 어려운 거니까는 틀려도 그냥 그래도 외워. 일단 외워가지고 와. 일단 외워가지고 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유양소는. 그다음에 관리선발제도 가겠습니다. 관리선발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왜냐면은 음서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축소돼요.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한테 음서를 줬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2품 이상한테만 음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급 관리한테만 음서를 줄 수 있게 됐어. 최상위급 관리 아들들한테만. 과거가 훨씬 더 중요시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고려시대 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관리 선발 제도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음서는 아버지가 2품 이상이면은 자기 자식에게 관직을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는 제도고, 천거는 추천 제도입니다. 추천을 어떤 특정 관리한테 받으면은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고려시대랑 약간 다른 점은 고려시대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요. 스님들을 뽑는. 근데 무과, 그러니까 군인들을 뽑는 과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고려시대는 우리 군인들 무시하냐라고 해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무과가 생기고 승과, 그러니까 스님들을 뽑는 불교적인 색채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과가 생겼다. 고려와 달리 무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서경. 서경은 오품미와 관리 임명 시 대간의 동의권. 대간이라는 건 아까 사원부, 사관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의 동의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죠. 서경, 간쟁, 봉박. 그다음에 상피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공무원, 그러니까 관리들이 임명이 될 때 자기네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은 자기네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임명하지 않는 제도를 상피제도, 서로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상피제도라고 합니다. 서로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피한다. 요게 조선시대 때 초기 제도들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임진왜란 직후의 모습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